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세 번째 주 시간, 그리고 비디오로는 다섯 번째 비디오가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심리적 바이어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 바이어스, 그게 어떤 편향성들이 있는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재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배우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거를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바이어스가 있어서 안 돼요, 무슨 편향성이 있어서 뭐 또 당신이 말아먹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긴 한데 그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들인지를 쭉 잡아서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바이어스 맞는지 아닌지, 그 말하는, 그죠? 그 시츄에이션에 들어맞는 건지 아닌지를 분명히 나는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 들어가지고 혹은 뭐 어떤 책 봐서 다른 책들 쭉 봤을 때 이 소리, 이 사람 이 소리, 저 사람 저 소리 막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틀린다. 내 강의 노트와 내 강의 비디오를 반복 시청하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저는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바이어스 스토리들 쭉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EMH를 지지하는 옛날 증거들을 봤고요. 그거에 대한 반증들도 봤죠. 언제 EMH가 성립하고 언제 안 하는지 또 봤습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투자자들은 규칙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quite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실수를 합니다. 꼭 그 상황 가면 그렇게 해버립니다. 네, 거의 뭐 11계명처럼,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처럼 너는 이런 실수를 할지니라. 두 번째, arbitrageurs, 재정거래자들. 얘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규칙적인 실수를 보정해 줄 능력이 제한돼 있다. 무한대가 아니다, 얘네들의 능력이. 그게 문제란 거예요. 뇌를 믿지 마라 하는 건데요. 이 그림, 이것은 움짤인가 사진인가? 분명히 이건 JPG 파일 딱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두 파일 다. 근데 저거 정지된 걸로 보는 사람 없을걸요? 네, 아주 지극한 평정심에서 딱 쳐다보는 사람은 좀 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저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좀 많이 움직이나 봐요. 여기 그 발표를 한다고 해서, 내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긴장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착시 현상이 있죠. 내 뇌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시, 적응시, 이원시란 말 기억나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이 용어 좀 기억나실 거예요. 야간 투시 뭐 이런 거 할 때, 야간 투시가 아니라 야간 그 사격할 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죠? 경기에 쓰고 이럴 때 저것이 그것이 맞나, 내가 헛개비를 봤나,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전략들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투자 전략을 쓰십니까? 누구나 전략은 있지.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마이크 타이슨. 네, 우리가 내 돈을 주식시장에 넣기 전에는 상상 속에 그리던 나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냉철하고 막 컴퓨터같이 천재적인 막 이런 트레이딩 스트래터지를 정확하게 구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Good luck. 내 돈을 주식시장에 넣은 이후의 내 모습은 원숭이다 이거예요. 이건 강한국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이제 여기다가 빌려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뭐 난 교수, 나는 다를 것 같아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원숭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넣는 순간, 내 돈을 넣는 순간 이성마비. 옵니다. 그러다가 처자식들한테 들키면은 등짝 스매싱 당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좌우지간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기대 효용 함수란 걸 기반으로 해서 EMH가 나가죠. 기대 효용 함수. 신고 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폰 노이만 몰겐슈테른이라는 이분들, 폰 노이만 여기 계시고 몰겐슈테른 여기 계시죠. 이분들이 창안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는데, 수학자들이죠. 그리고 무슨 뭐 코딩하는 2차 대전 때 독일어, 이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인데 독일어에 능한 그 동구권에서 온 유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적진의 코드를 브레이킹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암호 체계 같은 거 독일어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또 수학도 잘하고 언어도 능하고 그러니까 갖다가 많이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컴퓨터 갖고서 일하는 걸 갖고 이제 경제학으로 갖고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끝났으니까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 기술을 그러면은 돈 전쟁에 써먹자. 그러고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그 말한 기대 효용 함수,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학에서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 X축에는 파이널 스테이지 인컴이 나옵니다. 어떤 뭐 도박을 했을 때 혹은 리스크 테이킹 했을 때 오늘 테이킹하고 내일 그 결과가 나와요. 그죠? 오늘 투자해서 내일 몇 프로 벌었어. 혹은 1년 후에 몇 프로 벌었어. 혹은 쪽박이 났어. 그랬을 때에 그때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에서 내 인컴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도박을 혹은 투자를 함에 따라서 대박 혹은 쪽박 시츄에이션이 되겠죠. 그죠? 둘 중 하나가 나는데 이 도박, 그죠? 이 대박 혹은 쪽박이 나는 이 도박에 참여하는, 그죠? 오늘 내 해피네스, 내 효용은 오늘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아니 혹은 이게 리스크 테이킹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올 텐데 지금 이 도박 자체가 나한테 주는 효용이 얼마인가. 라스베가스 그 갬블링 하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가슴 설레시는 분들 있죠. 와, 들어가서 한번 땡겨! 뭐 이런 생각, 그죠? 그 땡겨! 하는 그게 얼만큼 나한테 효용을 주는가, 그걸 숫자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 인컴이라고 했어요. 혹은 웰스 레벨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는 날 얼만큼 갖고 죽느냐. 그 뭐 죽는 날 뭐 얼마 가끔 말 그 무슨 해피니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좀 철학자적인 생각이고 보통. 근데 여기 경제학자들은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갖고 있느냐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그거 갖고 따지는 거고, 죽는 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도박 끝났을 때. 그다음 세로 축에 있는 거는 유틸리티 레벨, 효용의 레벨이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을 때에 나의 유틸리티는 U of A가 되겠죠. 요 A. 그 다음에 쪽박이 났을 때 쪽박이라서 B예요. 자, 그래가지고 농담입니다. U of B만큼 해피할 거다 나는. 그죠? 그런데 이 도박을 들어갈라 그러는 거는, 도박을 들어가는 스테이지에 라스베가스 입장을 하는 그때 해피네스, 그 도박 주는 해피네스는 대박과 쪽박이 주는 유틸리티의, 그죠? 기대값, 그죠? 유틸리티의 기대값, 이것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기대 효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효용의 기대값. 아시겠어요? 효용의 기대값. 기대값의 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대값의 효용. 내가 대박이 나고 쪽박이 나고, 근데 기대값은 요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서 기대값, 평균치 내지는, 그죠? 확률 평균한 거, 그걸 받는 거는 이거예요. 효용, 이 기대치의 효용은 이 위의 점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대박과 쪽박 때 받는 돈들 있죠. 그것의 기대값을 리스크 프리로 확실하게 받아버리는 거. 리스크 프리로 아무런 그 uncertainty, 위험 없이 이거를 확실하게 받는 때의 유틸리티는 요거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uncertainty가 있는 상황이에요. uncertainty가 있는 상황에 그 설레는 거, 도박장이 땡겨 말어! 막 이러는 이 상황, 요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박을 사람들이 회피하는 정도가 있어요.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리스크 어버전, 그죠? 위험 회피의 정도는 뭘로 측정하느냐? 이게 그 위험 회피하는 정도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강하다 그러는데, 크다 그러는데, 그게 요 길이로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이 도박장에 들어가는, 도박을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그 도박 자체가 주는 기쁨 있죠. 그거만큼 해피하게 만드는 돈을 나한테 차라리 줘라. 그거만큼 나를 해피하게 만드는, 이거만큼 해피하게 만드는 돈을 나한테 차라리 리스크 프리로 달라. 무위험으로. 그게 M이에요. 예, certainty equival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certainty equivalent, CE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박 들어가는 거, 그거랑 equivalent, 같게 나를 해피하게 만드는 리스크 프리 머니, 그죠?
위험 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돈인데 그것만큼이 나는 이거 들어가는 그죠? 그 해피니스다 이거야. certainty equivalent. 보면은 리스크 어버스 한 사람일수록 리스크 어버스 한 사람, 위험 회피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 도박하는 거하고 요거 리스크 프리로 주어지는 거하고의 이 웰스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요. 응? 내가 도박을 정말 회피하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해. 나한테 무슨 뭐 리스크 테이킹 말하지 마. 나는 무조건 리스크 프리한 공무원 같이 철밥통인 것만 먹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나 돈 안 줘도 돼. 이만큼 돈 안 줘도 돼. 나 그냥 조용하게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효용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디가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급격하게 꺾이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어버스 할수록 이게 구부정해진다. 거의 기억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스크 시킹 할수록, 위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차이가, 이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줄 필요 없어. 난 가진 만 뭐랄까 너무너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리스크 뉴트럴, 너무너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하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도박장에 들어가는 해피니스 뭐죠? 그거보다도 리스크 프리로 갈라 그러면은 언해피해지는 거야. 언해피해져요. 그죠? 리스크 프리로 이만큼 받는 거 차라리 내가 도박하고 말겠다 하고 거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직선상에 내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리스크 어버전만큼 이게 오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보통의 제정신인 사람들은 이것이 오목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공무원 시험은 as you will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런 expected utility 함수를 가졌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재수삼수 막 N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영학을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분들이란 거예요. 도박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야. 자신한테 솔직하자 우리.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어디 갔어? 네.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그랬는데 다른 두 가지 다른 도박이 있고 당신은 3달러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하겠습니까? 도박 1, 도박 2가 있는데 도박 1은 동전 던지기.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10달러, 뒷면이 나오면 2달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엔 도박 2는 주사위 던지기 해가지고 5, 6이 나오면 20달러, 나머지 경우는 1달러만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가겠어요? 왜? 둘 중에 기대 효용이 높은 거. 기대 효용이 높은 거. 그러고 나면은 이 도박에 주는 페이오프라 그러는데 이 페이오프 달러 어마운트만 가지고서는 아직 얘기를 끝나지 못하겠죠. 대신 뭐가 필요해요? 효용 함수. 효용 함수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효용 함수에다가 이 숫자들을 앞면 뒷면에 나오는 달러 이것들을 갖다가 때려 넣고 확률 값으로 가중 평균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투자자 효용 함수를 딱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틸리티를 줄까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 가지 더 제가 엑스트라 강의를 올릴 건데 그거는 이런 수학 공식 쓰는 거 있잖아요. 수학 계산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공식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그런 걸 워드 파일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떤 펑션을 쓰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해서 워드 파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답을 구해주세요. 이거의 답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시그마도 나왔네요. 이런 것도 또 문제를 내줘야지. 자, 확률 산정 그랬는데 우리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정했는지 돌이켜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현금 미래,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했죠. 할인했죠. 그죠? 그리고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은 시간선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인피니트 퓨처, 영원 무궁토록 기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는데, 기대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점 T마다 가능한 여러 가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T, 서브 T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생할 경우 경제 상황의 확률들을 산정하고 해당 현금을 모두 계산해서 곱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아주 단순한 거, 여기 시그마 갖다 놓긴 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내년에 경제 상황이 호황이 될 확률 절반, 불황이 될 확률 절반이라고 놓고, 그때마다 각기 현금 기대되는 것이 $10, $100라고 쳤을 때 기대 현금 흐름은 얼마일까요? 네, 5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의무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각 경제 상황별로 확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EMH, 그죠? 효율적 시장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 경제 이론, 이것이 기대 효용 함수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확률의 기대값을 유틸리티, 그죠? 유틸리티의 기대값은 다 확률, P, 1-P 확률 이렇게 하잖아요. 대박날 확률, 쪽박날 확률.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확률 산정에 어떠한 오류나 편향성은 없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편향성 없다고 가정하고 들어갔던 거거든.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라고 하면은 행동재무에서는 미래 기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으므로 내재가치 측정 자체를 틀려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DCF 계산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확실해? 그거 정말 그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 나올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다들 한 번씩 하고 좀 떨리실걸요? 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물론, 기대 현금 흐름 잘 모르겠는 건 CEO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더 잘 알지, CEO는. 내부자니까. 경제학 모델에서 말하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 Expected Utility Maximizer 라는 사람, 말하자면 기대 효용 함수, 아까 폰 노이만 몰겐슈테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이 우리들은 다 rational 한 사람들은 expected utility를 maximize 하는 사람들이다. 기대 효용을 maximize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더 가슴 뛰게 만드는 도박으로 나는 향한다. 도박이 주는 utility, 기대 효용으로 계산한다.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expected utility function을 쓰는 거 맞나? 첫 번째 블랙 포인트는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고, 거기 확률 산정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expected utility 쓰는 거 맞나? 하는 거예요. expected utility function 이렇게 된 거, 오목한 거, 그죠? 요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어떻게 써? 전혀 생뚱맞은 효용 함수 쓰면 어떡할래?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이 무슨 바이어스가 어쩌고 중구난방 떠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용어 문제 들어가는데, 경제학에서는 만약 투자자가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고 합리적 기대에 맞게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그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들어갈 것들의 한정을 좀 지었어요. 투자론적인 점에 있어서. 베이지 정리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사람들의 벤치마크로서 기대 효용 이론에 충실한 expected utility maximizer들이 쓰는 베이지 정리를 쓸 거고, 그 다음에는 비헤비어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믿음, 그 확률 산정에 있어서 틀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첫 번째 availability bias 내지는 가용성 편향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는 대표성 오류 representativeness bias, 요거는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갈 것 같아. 그 다음에는 anchoring, 이거는 단내리기 효과, 꽂힘 현상 이라고 되는데, 뭔가에 꽂혔어. 답정 너 오늘은 너 그냥 하여튼 간에 오버 컨피던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긴 한데, 오버 컨피던스, 자기 과신이라고 하죠. 근자감에 쩌는 거.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스탈린 같은 나쁜 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한국 선생 얘기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확률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생뚱맞은 효용함수가 또 한 가지 문제라 그랬죠. 기대 효용함수를 안 쓰면 어떡할래 하는 건데, 거기에 기대 효용함수 대신에 나오는 게 가치함수다 하는 거예요. 가치함수. 전망 이론, prospect theory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disposition effect 내지는 처분 효과라는 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분 효과는 처분 효과는 투자에 있어서 히틀러 같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하여튼 가장 나쁜 두 가지, 자기 과신과 처분 효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도 이런 얘기들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비디오를 기대해 주시고 5번째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